국가 계엄령 선포라는 게 2024년 12월 3일 저녁이 한 11시인가요? 뭐 대략 한 그쯤에 아마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중에 국회에서 이제 그게 이제 해제돼야 된다라고 의결해서 또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저런 짓을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해서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 매우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대고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이놈 때문에 되게 이제 혼란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정치와 경제가 무슨 그런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정치와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또라이 같은 놈이 대통령직을 하고 있어서 나라가 더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불필요한 공격을 받고 대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엄령까지 선포를 해버려서 국내든 해외든 경악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설마 그냥 동네 마을 이장이 술 처먹고 요새 불순한 놈들이 이 마을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데 이런 놈들 이제 함부로 그런 짓거리 못하게끔 내가 틀어막겠다 이렇게 꼬장 부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때까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서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이 되고 되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 상대방을 범죄자 취급하고 굴복시키고 반말하고 욕하고 혼내던 그런 분위기로 지금도 국민들 앞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경악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최고의 이 자리에 무수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은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말고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앞으로 나라 꼴이 얼마나 암울하게 돌아갈까 우려스럽죠. 주식시장은요 더 빨리 붕괴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보면 나라의 위정자들, 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그로 인한 충격이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하고 참 충격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 무지막지한 시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좀 비정상이 이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참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정치적인 혼란이 매우 거세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 문제들,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 문제들,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이 정치 실종으로 이 서민들, 보통의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나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죠. 요새 이제 외신도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충격이라고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고 아침에 이렇게 소리 내어서 영상을 찍는다라는 것조차도 좀
현실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이 정치적인 혼란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잘못되긴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견제가 있어야 되고 권력은 항상 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늦은 시각에 기습적으로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6시간 만에 또 저렇게 해제가 되고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런 짓을 벌였을까? 도대체 의도가 뭘까? 궁지에 몰리니까 말도 안 되는 오판을 벌린 건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 무수히 많은 언론들이 그에 대한 분석, 평가 여러 가지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충격을 더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서민들의 삶은 매우 안 좋은데 계엄령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난 밤 사이에 벌어졌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붕괴가 될까,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검사라고 하는 이들, 검찰 출신의 이 무수히 많은 이 폐악질을 벌리는 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이 암적인 존재인가 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고, 물론 검사들이 전부 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일부 정치 검사, 이 권력을 탐닉하는 일부 이 세력들이 이 검사들을 먹칠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참 암담하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놈의 나라가 어디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 또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걱정이 계속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기를 바라고 보통 사람들은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내는 걸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게 아주 큰 기대인가 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 큰 욕심인가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나아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얼마나 혼란이 가소가 될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 이 충격이 안 생기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당과 야당 각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같이 머리 맞대고 협조할 것들은 협조해서 최대한 매끄럽게 좀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